자, 이제 대단원 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이 꽤 있으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일단 뛰어넘겠습니다. 10번부터가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3차 함수가 되어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란 건 모든 실수랑 같은 말이에요. x값이 커져갈수록 함수 값도 항상 커져간다.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증가함수다라는 소리예요. 요 표현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랑 유사한 표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기억 같이 해놓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x2에서 x1을 뺀 놈이 지금 부호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에서 양수죠. 이랬을 때 fx2에서 fx1을 뺀 놈도 일단 부호가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놈이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와 있어도 요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증가함수다. 그 다음 또 하나 fx2에서 fx1을 뺀 놈이 이게 부호가 뭐지요? 지금 부호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으니까 양수. 이거를 x2에서 x1을 뺀 놈, 요건 선생님 평균 변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x1, x2에서 평균 변화율이 이게 0보다 크다 해도 요게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요런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실수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실수란 말이 있어야 돼.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면 증가함수다라는 요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고, 선생님이 아까 함수가 증가한다 나오면 결론은 뭐라 했어요? 함수가 증가한다 나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등호. 자, 그럼 f'x 구해봅니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요것이 f'x고, 요놈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은 2차 함수잖아. 0은 뭔데? x축이잖아. 2차 함수가 x축이를 이렇게 붕 떠있거나 살짝 이렇게 닿아도 된다 이 말이니까, 요때는 x축과 교점이 빵개면 실근이 빵개니까 허근,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 따라서 요놈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전체의 제곱 4a 제곱이죠. 4배에 1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2a 빼기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는 날려버립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 빼기 3,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aa 1, 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가 된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요. 빼기 3, 빼기 2, 빼기 1, 0, 1 이렇게 해서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표현법 기억하세요. 11번을 가보면, 자, 요놈의 극대값이 마이너스 5일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야 어디서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나오겠죠.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8x 빼기 12 마6으로 묶어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되겠죠. 1, 2 빼기.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그려보면 1과 2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국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되고, 극대값이 마이너스 5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여기 1, 마이너스 5라는 소리죠. 여기가. 자, 따라서 요것으로부터 우리는 저기는 저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소리네. 자, 이랬을 때 극소값은 얼마냐 물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 치면 요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f1이 마이너스 5다. 요걸 통해서 a 값을 일단 찾으시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a 값을 찾으시고, 정답은 이제 극소값은 2에서 발생하는 2,f2를 요거를 갖다가 구하는 게 우리의 질문. 따라서 f2는 얼마다? 요렇게 이제 소수형은 요렇게 접근해 가시면 되잖아. 요걸 통해서 a 값을 찾고 그럼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그럼 거기다가 마지막에 2를 대입해서 딱 답 쓰면 되는데, 소수형은 객관식은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명심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 있잖아.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요 차이도 요 차이 요만큼 차이. 요게 뭐라 해요? 요 위에 그림에서 요 면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면적. 그러니까 객관식은 절대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바로 요 면적 구한다. 6분의 공식이다. 6분의 절대값이니까 요거 6이죠. 6 절대값 씌우면,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뺀 놈 1이죠. 이거의 세제곱. 자, 그러니까 1 차이 난다. 1.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1 떨어지면 돼. 작아지면 된다. 왜? 마이너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여기는 요 면접 구하면 끝날 문제를 아까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객관식 풀고 이러면 큰일 난다. 알겠지? 서술형만 그렇게 푸는 거야. 자, 12번 간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요거 이제 또 나왔네. 극대 극소가 둘 다 어디에서 생겨야 돼요? 이게 위치죠, 위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요거 정말 중요하다 했다.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인데 요놈이 일단 x축을 두 번 뚫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두 번 뚫어야 돼. 따라서 요 2차 함수는 요와 같이 두 번을 x축을 뚫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극대극소가 생기는 지점이 0보다 큰 영역에서 둘 다 뚫어야 된다 했으니까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보다 오른쪽에 이 뚫는 지점이 둘 다 생겨야 된다 그 말이야. 되고 있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중에서 있잖아. 요런 게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판별식 D,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되는 함수값의 구호 F0이죠. F0은 보니까 0집어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일단은 0보다 오른쪽에 요런 데 생겨야 된다.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찾으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두 개의 실근이 0보다 크다 작다잖아요. 오른쪽이 크다고 왼쪽이 작다인데 크다 작다를 따지려면 허근은 안 돼. 허근은 대소관계 양음을 따질 수가 없는 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근들은 무조건 실근이어야 돼. 알겠지? 실근. 자,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포함시키라고. 알겠지? 자,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찾으시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아까 풀어봤던 문제하고 차이점은 아까 풀어봤던 문제는 사이값 정리가 작용됐잖아. 이때는 요거 생략하고 요거 생략해도 되지만 요거는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자, 가본다. 판별식 D부터 가보자. 요거 전체의 제곱 4배의 3 곱하기 A.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4를 날려보고 요거는 수직선상에 바로 찾아. A 제곱 빼기 3A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니까 자, 요렇게 일단 범위가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을 따졌을 때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0 집어넣었을 때 값 가봅니다. 0이니까 A가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놈하고 A가 0보다 크다 주황색이죠? 요거랑 두 개를 딱 먼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까지 겹치는 부분에서 요거라는 걸 발견합니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되죠. 대칭축은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라며 6x 마이너스 2a가 0 되는 지점이니까 x는 3분의 a입니다. 3분의 a. 자, 따라서 요거는 3분의 a가 0보다 크면 되니까 마찬가지 a가 0보다 크다니까 얘하고 교집합을 해봤자 얘가 됩니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데 a가 지금 0일 때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0일 때는 빠져있네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면 극대극소는 일단 서로 다른 지점이 돼야 되니까 요거 애초에 요거 등호가 빠져야 되는 문제였네요. 맞죠? 왜냐면 요거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은 서로 다른 놈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애초에 등호가 빠져야 돼서 요거 등호 다 빠지는 놈이 됐어야 돼. 요것도 사실은 등호가 빠지는 놈이 됐어야 돼. 요거 등호 빠지고요. 극대극소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졌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극대극소가 서로 다르다, 같다. 여기서 실수를 살짝 했어도 대충 보니까 비스무리한 게 5번이니까 5번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고 그러면 요거 등호 넣는다 바로 감점 요인이죠. 극대극소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졌어야 되고 여기 등호 다 빠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3보다 크다가 정답이다.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이었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13번.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를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f'(x를 그려보면 4ax의 세제곱 빼기 12a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4ax 제곱을 묶어내면 요거는 x곱 빼기 3 이렇게 돼요.
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0하고 3을 갖다가 지나는 요러한 3차 함수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평평한 부분을 지나서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꼴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께 요 BTS and 요 NCT, 요거 NCT죠. 두 개는 비율 관계를 좀 꼭 좀 기억을 하라 했잖아요. 최대 최소 문제 나왔기 때문에 비율 관계가 떠올랐어야 돼. 자, 여기는 여기를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에 급소지는 뭐냐면 긴 쪽하고 짧은 쪽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0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실제 길이도 3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제 길이가 1이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1에서부터 4까지 쳐다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요쯤 있을 거고 4는 여기니까 결국은 요 안에 들어오는 그래프의 형태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당연히 3 넣었을 때가 최소이고 4 넣었을 때가 최대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3을 갖다가 넣었을 때, 자, 3 넣어봅니다. 81에 빼기. 자, 여기 3 넣으면 27에다가 4 곱하면 47에 28. 108이죠. 마이너스 108A. 플러스 2. 요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최소값 M인데, 스몰 m 최소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2 마이너스 27인가요? 27A. 요게 최소값의 정세예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보니까 4를 대입을 했을 때가 최대니까 4 집어넣으면 64A 빼기 64A 플러스 2니까 뭐야? 최대값은 그냥 2로 간단하게 나타나는 문제네. 최대값은 2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요 두 개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4 빼기 27A가 될 것이고 요게 마이너스 50이면 27A는 54가 될 것이고 A는 2가 된다. 요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었죠?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요런 문제들을 위해서 비율 관계를 자꾸 기억을 하는 거야. 비율 관계 모르면 너 상당히 노가다 뛰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비율 관계 모르면 막 0도 넣어봐야 되고, 어디 갔노 아까? 이런 거, 1도 넣어봐야 되고, 4도 넣어봐야 되고, 3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험을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언제, 어느 천년에 다 따지고 이걸 비교하고 앉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우세요. 알겠지? 시간 날 때 외워. 자, 여기는 이 위에 요거 한번 살짝 그려놓고 가봅시다. 0하고 3이 있는데, 자, 최고창 개수가 양수고 0은 뚫고 지나고 3은 이제 요거 마이너스 맞죠? 3은 접하는 상태니까 요렇게 가서 다시요. 최고창 개수 양수를 했으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0에서 3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요 주황색 부분만 보라는 이야기예요. 요만큼만. 자, 여기 X축에 이 위에 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게 H라고 했어요. 요때 삼각형 OAH 요게 H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요 직각 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요거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뺏긴 거죠. 기출 문제 뺏긴 거예요, 이것도. 요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여기는 요 넓이를 문자로 세팅해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OA의 길이가 OA의 길이가 결국 H라는 요 놈 있잖아요. OH의 길이는 요 H라는 요 놈의 X좌표하고 동일하잖아요. O가 원점이니까. 그럼 뭐라 할까요? 요 좌표를 갖다가 K, 0이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점 좌표는 K를 저기다 대입한 거니까 K-3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삼각형의 면적 SK, K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보면 밑변 K고요. 높이가 바로 요거 Y좌표,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K는 0에서 3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미분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리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 꼬라지 자체가 완전제곱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차함수 누구? BTS란 말이야. 자, 그러면 BTS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이고요. 여기가 3이면 요렇게 가는 요 BTS예요. 얘는 0하고 3 사이에서만 쳐다보라 했는데 당연히 극대일 때가 이제 등호없잖아요. 최대죠. 여기가 최대인데 당연히 요거는 0하고 3의 중점입니다. 2분의 3일 때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2분의 3일 때. 자, 요때 OH의 길이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는 OH 길이가 요 최대가 되는 순간에 K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K값을. 따라서 답은 2분의 3이 정답인 거예요. K가 2분의 3일 때였던 거예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걸 또 막 미분하고 이러면 안 돼. 완전 제곱이면 중근이니까 BTS입니다. 그리고 극대는 요거 두 개의 중점에서 발생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해야지. 자, 15번을 가봅니다. 15번. 자, 3차 함수에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도함수의 활용도는 몇 개? 두 가지. 극대, 극소 이런 위치를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할 때 써놓고 부호를 통해서, 그리고 요거 식을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해낼 수도 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래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자,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고, 자,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y축의 위치는 여기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x축의 위치는 추가 정보 없이는 못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 추가 정보가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f0은 여기죠. 여기가 높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고 1.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1과 마이너스 1 사이 x축은 이 정도 통과하고 있겠네요. 자, 이런 함수 값들 덕분에 x축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fx는 원점을 지난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0,1을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기억은 틀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2일 때 극소이다. 참이죠. 자, 그 다음에 fx가 0은 fx하고 0이란 건 x축이야? 요거 두 개 연립했을 때, 이 그래프가 x축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니? 3개죠, 3개. 틀렸죠. 뭐, 기초 중에 생기축이 아닙니까? 미은이었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16번으로 바로 가봅니다. 자, 요 놈이 서로 다른 3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 자, 양수, 음수 이야기 나오면 교점에 x좌표를 관찰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봅니다. 한쪽으로 뭐라? 한쪽으로 x 4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12x. 요것은 k 빼기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3마저도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 요 x들만 있으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x를 하나 묶어내 보시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사실 이해갑니까? 얘 무조건 x라는 인수를 묶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 그 원점이라는 게 바로 양수, 음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양수, 음수를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원점에서 딱 뭔가가 통과하고 있으면 어느 부분이 양수인지 어느 부분이 음수인지가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으면 그걸 3만큼 들어 올릴 테니까 양수, 음수 구분이 조금 비교적 힘들 수 있지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누구든지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이 양수고 이거보다 왼쪽이 음수고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수를 오른쪽으로 다 몰아서 여기는 상수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양수, 음수 따질 때는 이게 효과적입니다. 요래 놓고 요거 이제 요거를 fx라고 두고 그림 그릴게요. f'x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실수한 데 없나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자, 맞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4를 묶어내고 하면서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4를 묶어내고 있습니다.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되는데 4 더하기 3이죠. 자, 이랬더니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맨날 보이는 게 또 보이네요. 개수들의 총합이 빵이에요. 그럼 무조건 1이죠. x 빼기 1에 괄호 열고요.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요거는 마3 이렇게 곱해야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2차 개수가 마3이니까요. 마이너스 1x제곱이면 다시 마이너스 2x제곱이 더해져야 마이너스 3x제곱이 되죠. 이래요. 그럼 요거는 x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4배의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3차 함수 도함수를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건데, 자, 잘 보시다시피 요 간격이 2고 요 간격도 2니까 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자,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꼴이고,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고 요거는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BTS 나오겠네. 자,
자,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꼴인데 요 높이는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 0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다 했죠. 0,0을 지납니다. 0,0 여기 어딘가에 0,0을 지납니다. 여기가 0,0이니까 y축은 이렇게 갈 거고. 됐죠?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하고 3 넣었을 때하고 1 넣었을 때 높이를 한번 구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1 넣었을 때는 1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1 빼기 4 빼기 2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13에서 6을 빼면 7 나오죠. 7. 여기는 7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은 데니까 빼기 1을 넣어보지 뭐. 빼기 1을 넣어보면 1이고 플러스 4고 빼기 2고 빼기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9가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9. 더 내려와야 된다. 여기랑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1이고,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고, 12. 맞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한 개의 음근과 세 개의 양근을 가져야 된다 돼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k 빼기 3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과해줘야 세 개의 x좌표는 양수에서 생기고 하나는 음수에서 생긴다는 걸 발견하죠. 되겠어요? 따라서 자, k 빼기 3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7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 0,0이 여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보고서 이걸 쉽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요 0,0을 지나게끔 의도해서 이걸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0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양변에 3씩 더하면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k고 요거는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3에서 10까지니까 요건 4, 5, 6, 7, 8, 9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갖고, 양수 음수 따질 때는 원래 그래프가 0을 지나게끔 딱 세팅하는 것이 양수 음수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노하우로 잘 간직을 하시고요.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fx와 gx가 있는데 0하고 3 사이에서 요거를 만족시킨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fx 마이너스 gx 한쪽으로 몰아서 요 x가 0하고 3 사이에서, 자, 여기는 요 전체를 그냥 새로운 hx로 한번 받아보면 말이야, 결국 이 말이잖아. 이 구간에서 이 hx가 가지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풀 거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요 hx를 요 0하고 3 사이에서 최소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돼. 한쪽으로 몰았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몰면 5x의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5x의 제곱, 요 넘어가면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거를 좀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부터. 이걸 이렇게 하려고 왔더니만 미지수가 껴있잖아, 그치? 생각을 좀 바꾸자고. 이렇게 했을 때 요 k 빼기 2를 우변으로 넘겨보자.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깔끔하게 그림이 미분 없이도 그려지는 꼴이잖아. 미분 없이도. 여기 이해 봐야 돼.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2 빼기 k라고 쓸게 그냥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여기 있는 요 놈을 요 구간에서 구했을 때, 그렸을 때 요 구간에서 요 놈이 가지는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놈이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얘가, 자, 요거 그림 미분 없이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거는 5x 묶고 나면 x 빼기 3 되겠죠. 자, 맨날 했던 거 또 한다. 0 지나고요. 3 뚫고 지나갑니다. 자, 요거는 뭐 하도 그려서 이제 외워지기까지 하네. 여기가 1, 2,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이 어디서 0하고 3 사이니까 여기 0이고요. 여기 3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가지는 최소값은 당연히 2 넣었을 때죠. 2 넣었을 때. 자, 그래서 2 넣었을 때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여기 2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오죠. 8, 5, 40 빼기 2 대입하면 4니까 4, 1, 4, 5, 20 60인가 60? 요게 2 빼기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자, 요거 k를 이쪽으로 넣으면 k는
여기 마이너스 20이 넘어오면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K의 최소값은 22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게 얼마나 간편합니까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제발 맨날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면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3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이거를 그냥 노가다 띄어서 몇 줄로 쓰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답도 틀리고 이런 거야. 연습을 꼭 좀 해주십시오. 자, 18번 문제 별표를 빡세게 돌리세요. 쉬운 문제지만 오늘 시험에 꼭 나올 문제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 방향은 뭐랑 관계가 있다고? 속도의 부호 맞죠?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게 얘가 속도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요 뜻이야. 그럼 속도 함수는 미분을 해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2t 빼기 8이고요. 요거는 VQ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2t 빼기 10인데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요거를 한 방에 어떻게 표현한다고? 2t 빼기 8과 2t 빼기 10이 요거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했잖아. 자, 요거 0 되는 게 4고 여기 6이니까 t는 4에서부터 6 사이 이렇게 쓰면 끝나죠. a하고 b가 요거 a고 요게 b니까요. 두 개 더하면 12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 조금만 연습하면 살짝의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계산이 동반돼야 될 거니까 해석하는데 혹은 그림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미분 없이도 그릴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인데 2차항이 없다거나 아니면 1차항이 없는 것들은 미분 없이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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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루트 3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서술형 문제 보면 19번, 20번, 30, 21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22번과 23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22번을 보면 자, 반지름 길이가 10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반지름 길이가 10인 부채꼴 모양의 원볼 모양의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릇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지름 길이가 10인 부채꼴 모양 요런 종이가 있었죠. 요런 종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요런 종이가 있었어. 반지름 길이가 10인 놈이 있었어.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뚜껑을 이렇게 딱 붙여서 요거 주변에 요거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제 요런 원볼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선이라고 불리잖아, 모선. 자, 이랬을 때 일단은 자, 그릇의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반지름을 만약에 일단 이게 R이라고 줄게요. R. 그럼 여기는 이놈이 R인 거죠. R.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놈 높이 요걸 높이라고 하면 이게 H인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H와 R의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R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은 100이다. 자, 이 관계식은 어디다가 써먹는 거라고요? 소거에 써먹습니다. 없애는 데 써먹는다고.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데 써먹는다고. 그게. 자, 이래 놓고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밑면적에다가 높이 곱하고 까보면 안 돼. 뿔은 3분의 1까지 곱해줘야 되잖아. 자, V 요거는 3분의 1 까보면 안 돼. 그 다음에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 H까지 딱 곱해준대. 요게 이게 부피의 식인데 이거가 최대가 되는 높이를 불렀으니까 요거를 H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싶을게요. H. 그러면 R제곱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없애준다고? 요 관계식이 없애주는 거야. 자, 여기서 보니까 R제곱은 100 빼기 H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를 자, 얘 V의 H에 관한 함수로 쓰자. R제곱 대신에 요걸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H라는 것은 0보다는 크게 될 것이고 또 R제곱이랑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H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고 H는 10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커야죠. 뭐 크거나 같다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반지름이 0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등분은 빠져야 되겠죠. 반지름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도 등분 빠집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요 놈이 이제 최대가 될 때라는 건데 양쪽의 경계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놈에 있어서의 극대를 묻는 거잖아. 극대. 요거는 서술형이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파이는 그대로 두고 전개를 해보면 100h 마이너스 h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저걸 미분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요거 3분의 1 파이는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h에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네. 100. 자, 그러면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여기가 요거 0 되는 게 3분의 100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10이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 플러스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게 지금 2차 함수 0 되는 지점을 구한 거고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원래 함수는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꼴인데 0은 이 중간에 이쯤이 있고요. 0에서부터 10까지니까 10은 이쯤이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이 우리 예측한 대로 극대가 되는 순간 여기서 최대가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h의 값은 이때 얼마냐면 요거죠. 3분의 10 루트 3. 자, 최대가 되는 순간에 h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요거를 만약에 미분 없이도 객관식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요거를 그려서 1대 루트 3 이용해서 무슨 소리냐면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바로 미분 없이요. 0이고요. 여기 1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0이겠죠. 여기는 요거 보이나?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요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0까지 뭐라 했을까? 여기는 이놈이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순간인데 요게 이게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인데 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가 10이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는 루트 3분의 1 배하면 얘가 되냐. 여기는 루트 3분의 10이잖아요. 자, 그래서 루트 3분의 10이다. 객관식이면 이렇게 바로 그냥 찾아서 답 썼을 테고 주관식이면 서술형이면 이렇게 이제 미분하는 척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 이해가시죠?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주 생기충 문제였어요. 이런 거 좀 연습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자, 이거 어디 쓴다고? 관계식 소거하는 데 써먹는 거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최대가 되는 h 물으면 r제곱을 소거하라, h로 표현하라 그 소리니까 요거 이용해서 관계식 이용해서 이걸 h로 통일해서 딱 가는 거야. 통일해서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상 30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위치를, 자, 지상 30m 높이였으니까 뭐 아파트 같은 데서 여기서 이렇게 딱 던져 올렸다가 이렇게 지면에 떨어지는 형태죠. 물론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솟아 올랐다가 그냥 이 자리로 떨어지는 건데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렸을 뿐입니다.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떨어지는 운동이긴 한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위치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상 5m 높이에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딱 문장 끊어야 돼요. 그럼 지상 5m 높이에서 라는 말은 뭐가? 위치가 5일 때 그때의 시각을 찾아서 그거를 속도하고 과속도에다가 대입해 보시오 이 소리 아닙니까? 자, 다시요. 지상 5m 높이에서라고 썼지만 뉘앙스는 지상 5m일 때죠. 지상 5m가 되는 순간이죠. 뉘앙스가. 그 순간의 시각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는 위치가 5일 때죠. 위치가. 자, 여기는 요놈이 위치니까 마이너스 5t에 되고 20t 플러스 30 요놈이 5일 때.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로 나누고 시작할까요? t에 되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t에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이퀄 빵 이렇게 될 거고 tt 요거 5, 1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시각은 5초일 때 5초일 때. 자, t가 5일 때 발견했고요. 그때 속도는 미분을 한 거죠. vt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속도는 5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고 가속도는 등가속도니까요. 여기다가 뭐 넣어봤자 항상 상수 5 넣어봤자 1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일찍 출근해서 이제 미분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지금 다 처리를 했고요. 자, 미분법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 일단 처리를 했고 이제 내일 또 시간을 내서 중간중간에 일찍 출근해서
강의를 또 촬영해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노력하면 못 풀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성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자, 힘냅시다.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